잠들기 힘들 때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입면 장애가 있으신 분 주목하세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합성 멜라토닌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분출되도록 설계되어 아침까지 쭉 잘 수 있지만 낮에도 비몽사몽 졸립죠. 이에 비해 식물성 멜라토닌은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농축한 거예요. 그렇기에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한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농도가 최고를 찍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들기 힘드신 분, 시차 적응 때문에 빨리 자야 하는데 잠을 못 드시는 분에게 딱이에요. 오늘은 입면장애, 잠들기 힘들 때 왜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테라피입니다. 왜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여야 할까요? 잠들기 힘들 때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섭취한 것은 전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멜라토닌도 예외는 아니죠. 간에서 빠르게 대사된 후 최종 대사 산물이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해도 정상적인 대사 경로로 배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서 소변 속 멜라토닌의 최종 대사 산물 수치로 확인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식물성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뇌 송가선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과 똑같은 대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따라서 멜라토닌이 불필요하게 우리 몸에 쌓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잠깐 멜라토닌에 대해 살펴볼까요? 밥 먹을 때가 되면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처럼 우리 뇌에는 SCN이라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밤이 되면 이 생체시계가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명령하고 멜라토닌이 나오면 잠이 오게 되는 거죠. 아침이 되어 빛을 보게 되면 이 생체시계가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손목시계가 없어도 자고 깨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멜라토닌이 있어야만 우리 생체시계에 따라 인체에 부담 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10대의 인생 최대치를 찍고 나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점차 줄어들어 30대의 60%, 40대부터 딱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정도로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송가선의 크기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량도 줄어드는 거죠. 애들이 공부한답시고 책상 앞에 앉으면 왜 꾸벅꾸벅 졸고 어르신들은 자려고 누우면 왜 말똥말똥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에요. 멜라토닌 한 분자는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글루타치온의 5배, 비타민 E의 10배, 무려 비타민 C의 13배나 될 정도로 막강하죠. DNA 손상 방지 능력도 비타민 C와 비타민 E보다 60배 이상이나 됩니다. 이는 멜라토닌의 강한 항산화력이 체내 세포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의 면역까지 올려주는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또한 멜라토닌은 뇌의 신경세포가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올려주어 학습과 기억력 향상 및 장기 기억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나이에 부족하기까지 하면 챙겨 먹어야겠죠? 자연적으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햇빛을 충분히 쬐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을 바뀌게 되니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햇살 속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업무상,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죠. 게다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식품 섭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교대 근무를 하느라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와서 빠르게 시차 적응을 해야 할 때 식품만으로는 멜라토닌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 많이 거론되는 타트체리가 있죠. 원산지와 품종에 따라 그 함량이 다르지만 타트체리로 멜라토닌을 섭취하고 싶을 때 멜라토닌 2m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타트체리를 무려 370kg이나 섭취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먹으려고 타트체리 드시다가 과식으로 소화불량이 먼저 걸리고 말겠죠? 멜라토닌의 함량 단위는 나노그램으로 10억분의 1g이죠. 아주 작은 단위예요.
예전에 잠을 못 자서 밤을 꼴딱 지새우기에 잠자려고 먹었던 타트체리가 이래서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정말 많이 먹었는데 누가 멜라토닌을 채우기 위해 타트체리를 드시겠다면 말려야겠어요. 참고로 동결건조 분말을 기준으로 식용식물별 멜라토닌 함량을 보면 샐러리에는 1g당 약 9.82 마이크로그램의 멜라토닌이, 고춘잎에는 3.28 마이크로그램이, 브로콜리에는 2.25 마이크램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파슬리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음식으로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한 번에 코끼리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물성 멜라토닌 고르는 기준.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멜라토닌 영양제들을 살펴봤더니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진 영양제,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진 영양제, 마지막으로 최종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진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모두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이긴 한데 결국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자세한 건 생략하고 간단하게 멜라토닌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왜 트립토판이니 세로토닌이니 하는 성분을 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잘 챙겨 먹으면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죠. 이 필수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 영양제는 모두 이 과정에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이 아니라 뭐로 가도 멜라토닌인 거죠. 식물성 멜라토닌 고르는 기준 하나. 저라면 그냥 멜라토닌을 먹겠습니다. 뭐로 가도 멜라토닌이니까요. 단, 식물성 멜라토닌인지 아닌지를 완제품에 시험 성적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았어요. 멜라토닌 함량 성적서 말고요. 그래서 맨 처음 식물성 멜라토닌 원료로 인증받고 믿을 수 있는 멜라바인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골랐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 고르는 기준 2. 멜라토닌 합성 과정에 필요한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지 보았어요. 트립토판을 먹는다고 꼭 세로토닌으로 합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물질로 바뀌어 나이아신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단백질로 합성될 수도 있죠. 이때 비타민 B6가 있으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보다 잘 만들어지겠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물질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B12가 있으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주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보다 잘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도 같이 있으면 좋아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신경 안정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멜라토닌 외에 멜라토닌 생성 과정에 재료를 넣어주고 그 재료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도 멜라토닌을 자연스레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으면 소변을 통해 배설되니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식물성 멜라토닌을 고르실 때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가 같이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더불어 마그네슘도요. 식물성 멜라토닌 고르는 기준 셋. 첨가물이나 부형제가 적을 것. 병원 처방 수면제 대신 동물성 멜라토닌 대신 식물성 멜라토닌을 고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고른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식물성 멜라토닌 섭취 시 주의사항. 단, 영양제로 먹을 때는 멜라토닌의 반감기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멜라토닌 영양제를 섭취한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멜라토닌 성분이 우리 몸속에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 3-4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그 작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식물성 멜라토닌은 초반에 잠들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다가 자꾸만 깨시는 분은 식물성 멜라토닌을 드셔도 별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초저녁에 잠들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못 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서방형이 맞을 수 있어요. 또 갱년기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갱년기 장애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경우에도 멜라토닌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구매하시기 전에 한 알당 멜라토닌인 1mg인지 2mg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처음 섭취하는 분은 1mg짜리 한 알부터 2mg짜리라면 반 알부터 시작하세요.
또 멜라토닌을 어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원료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체크하고 드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불면증의 원인은 멜라토닌 부족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고 핸드폰이나 TV 등 블루라이트, 빛을 쬐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전 핸드폰, TV 등 전자기기 블루라이트 금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멜라토닌 영양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눔해 주세요. 잠을 잘 자야 뇌도 깨끗해지는데 피곤해도 눈을 감아도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늘 뇌 건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